신비로운 미소를 띤 두 여인과 발가벗은 아기가 보입니다. 이들은 험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한낮을 보내는 듯 보이죠.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작품의 제목은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렇다면 천진하게 양을 잡고 있는 아이는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붉고 푸른 의상을 입은 여인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뒤편의 여인은 마리아의 어머니이자 예수의 할머니인 안나입니다. 할머니, 엄마, 아들. 3대가 한데 모여있는 이 가족화에는 사실 사랑스러움보단 어딘지 모르게 기이함이 느껴집니다. 몸집이 거대한 성 안나의 입가에 띈 모나리자를 닮은 묘한 미소 때문일까요? 세 인물의 구성도 사실 불편해 보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에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삼각구도를 채택했지만 다 큰 여인이 나이든 어머니 무릎 위에 앉는 건 결코 흔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 아들까지 들어안으려 하니 할머니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모녀 관계인 두 여인의 외모에서 나이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딸인 마리아가 좀 더 뽀얀 피부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안나 역시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그림의 진정한 기이함은 앉은 자세나 모녀의 외모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비밀이 그림 안에 담겨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 의사인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창시한 그는 1910년 논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을 발표하며 이 그림에 담긴 미스터리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이때 레오나르도가 노트에 썼던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이 중요한 단서가 됐죠. 나는 독수리에 완전히 몰두할 운명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직 요람해 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꼬리로 내 입을 연 뒤 내 입술을 여러 번 때렸기 때문이었다. 프로이트는 이 글을 정신분석학자의 시선으로 해석했고 그 내용은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입에 수도 없이 정열적인 입맞춤을 했다. 프로이트는 이 일화가 레오나르도의 최초의 성경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독수리가 어머니로 입술을 때린 행위는 정열적인 입맞춤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독수리가 날아온 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레오나르도의 환상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기억이 왜곡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성신 무트를 숭배했는데 무트는 고대 이집트어로 어머니라는 뜻이며 이 여신은 독수리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다. 또한 고대인들의 자연사 지식에 의하면 독수리는 모두 암컷이고 수컷의 도움 없이 바람의 힘으로 생식한다. 유별날 정도로 탐구심이 많았던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 이 지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서 유년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는 남편이 없는 어머니를 수컷 없이 생식하는 독수리와 유사하게 봤고 훗날 기억은 왜곡되어 무의식 속 어머니는 독수리로 표현된다. 세 번째, 독수리가 꼬리로 입술을 여러 번 때렸다는 건 성적 행위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행위로서 독수리로 묘사된 어머니가 아들 레오나르도에게 퍼부었던 열정적인 입맞춤을 뜻한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레오나르도가 친어머니와 실제로 에로틱한 관계를 가졌을까요? 먼저 레오나르도의 가정사를 알아야 합니다. 친모 카테리나. 그녀는 시골 출신으로서 아름다운 외모 외엔 가진 것 없는 여인이었어요. 레오나르도가 태어날 즈음 그의 아버지는 높은 신분의 여인과 결혼하며 카테리나는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친어머니 카테리나가 느꼈을 박탈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아들에게 해소했을 거라고 수레했죠. 불쌍하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모든 애정에 대한 추억과 더 받기를 원했던 애정에 대한 모든 갈망을 모성애를 통해 발산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여겼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레오나르도의 아버지와 그의 정실 부인 사이에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채 5살이 되지 않은 아들 레오나르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다행히도 젊은 새어머니인 알비에라는 레오나르도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나르도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2명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레오나르도의 복잡한 가정사와 독수리 환상은 이 작품과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그림 속 두 여인이 레오나르도의 두 어머니를, 아기 예수는 레오나르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작품 속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인 안나가 또래로 보이는 이유도 레오나르도의 실제 두 어머니의 나이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넘치는 애정을 주었던 친어머니와 상냥했던 양어머니. 레오나르도는 불편한 자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림 속 두 여인을 겹쳐놓은 건 어머니라는 자리에 이 둘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레오나르도의 다른 스케치에선 두 여인이 아예 한 몸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건 레오나르도가 회상했던 독수리의 비상, 즉 독수리가 날아와 꼬리로 그의 입술을 때렸던 장면이 그림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두른 푸른 옷자락의 형태를 보시죠. 다름 아닌 새의 형상입니다. 그럼 꼬리 부분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아기 예수의 입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와 요람에 누워있던 레오나르도의 입술을 때렸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천재 화가에게 있어 어린 시절 겪은 독수리의 날갯짓은, 다시 말해 친어머니의 키스는 노년이 되어서도 그림에 몰래 그려놓을 만큼 강렬했었나 봅니다. 그는 이 작품이 소중했는지 죽을 때까지 곁에 두었다고 해요. 프로이트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가 동성애자였다고 진술하며 근거를 덧붙였죠. 레오나르도와 여성의 성적 관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고 그는 독신으로 평생 미소년 제자들과 함께 지냈으며 제자를 선발하는 방식도 실력이 아닌 아름다움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자가 된 원인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와 친어머니의 과도한 애정을 들었어요. 프로이트는 그가 관찰한 모든 남성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에로틱한 애착이 아주 강렬했고, 어머니의 헌신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정신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리비도는, 다시 말해 성적 욕망은 동성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이죠. 이야기를 끝내며 프로이트는 레오나르도가 기록한 독수리의 비상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어머니와의 이 에로틱한 관계를 통해 나는 동성애자가 되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실제로 남성에게 성적으로 이끌렸는지, 친어머니와 에로틱한 관계였는지,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입맞춤을 퍼부었는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자로서 제시한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다만 레오나르도가 몇 해에 걸쳐 세심하게 이 그림을 수정한 만큼 그림에 새겨진 새의 형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며, 독수리에 대한 기억이 환상이던 실제 사건이던 레오나르도에게 중요한 의미였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